안녕하세요. 오늘은 트위터에서 포카 양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통은 트위터,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런 중고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거는 트위터로 양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 양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서치를 하기 전에 트위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금액을 나타낼 때 트위터에서는 0.1, 0.5, 1.0 이런 숫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0.1은 1,000원, 0.5는 5,000원, 1.0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시, 역제시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시는 만약에 판매자가 내가 이 포카를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는데 제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놨을 경우에는 약간 경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카를 얼마에 사갈 건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라는 의미이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가격을 높게 부르는 분한테 판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익이니까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역제시 사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거나 이런 식의 대화를 거절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괄 분할이라는 뜻도 많이 나오는데 일괄은 내가 이 포카 3장을 싹 다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우대를 해주겠다, 일괄을 우대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분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뭐 시즌 그리팅 같은 걸 샀을 때 포카가 쭉 7장이 들어있잖아요. 7장이나 뭐 그 멤버 수에 맞게 포카가 한 장씩 들어있는데 그런 거를 뭐 호석이는 A라는 사람한테, 지민이는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분할해서 판매하는 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준리포, 준포, 준등포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준미포는 준등기 미포함이란 뜻이고 준등포는 준등기 미포함, 뭐 우미포, 우편비 미포함, 우포, 우편비 포함 뭐 이렇게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처는 급하게 처분을 한다는 뜻이라서 뭐 급처라서 싸게 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DM, 댐, DM 이런 거는 트위터에서 그 채팅을 할 수 있는 창을 DM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편지 봉투 모양 버튼을 누르면 그 채팅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입 같은 경우에는 즉시 입금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입금 시 애누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올려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굿. 공굿은 공식 굿즈의 줄임말이고요. 비공굿은 반대로 비공식 굿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금은 추가 금액의 줄임말이고요. 그 풀셋, 풀박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시즌 그리팅 안에서 구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전한 상태로 있는 걸 풀박, 풀셋이라고 하고요. 개봉, 미개봉 같은 경우에는 미개봉인 거는 새 거니까 금액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볼, 드볼은 이 포카판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드래곤볼을 한다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멤버들의 포카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트위터 용어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거래하는데 별로 힘든 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트위터에서 포카 서치를 하고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위터를 이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포카, 뭐 땡땡 포카, 뭐 그룹명 하고 포카, 앨범 포카, 뭐 앨범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검색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올린 글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런 거기서 저는 제일 최근 란을 제일 많이 보는데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최근 란을 제일 많이 보는 편이고 이제 뭐 원하는 내용이 없을 때는 막 검색어를 좀 바꾸면서 뭐 지민 포카, 뭐 석진 포카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좀 서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내가 원하는 구매를 하고 싶은 글이 있으면 DM을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 원하는 포카를 지금 구매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선 그 포카에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포카를 인증을 한번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인증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카 인증 요청을 하면은 대부분은 다 이렇게 날짜하고 시간, 아이디 같은 걸 같이 적어서 사진으로 보내주는데요. 혹시 내가 판매하는 입장인데 인증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이나 아이디를 적어서 인증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진짜 판매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포카에 하자가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자가 없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열어보면 하자가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꼭 사전에 하자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찍혀 있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그 빛에 비춰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돼요. 보통 이렇게 빛 아래에서 봤을 때 하자가 잘 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서 보내준다던가 이런 걸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증을 받으셨으면 저는 그 다음에는 거래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우편, 두 번째는 준등기, 세 번째는 택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우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일반 우편은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른데 보통 포카 한 장 정도면은 350원에서 한 400원 정도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우편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분실이 될 위험이 있고 그렇지만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우편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내가 구매할 물품 값에 일반 우편 값 500원을 더 추가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보통 그 일반 우편 값이랑 뭐 봉투 값이랑 해서 500원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등기 같은 경우에는 200g 이하만 붙일 수가 있고 준등기는 그러니까 1g이든 200g이든 무조건 1,500원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우편보다는 그래도 조금 마음을 덜 졸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요거는 우편함에다가 넣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근데 우체국 기준으로 한 4,000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 방식을 선택하고 나서는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입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계좌가 있을 때는 모바일 어플이나 인터넷 뱅킹 통해서 상대방 계좌번호에다가 그냥 돈을 입금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계좌가 없는 경우인데 학생분들은 계좌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됩니다. 은행 창구나 은행 ATM기에 가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내가 계좌가 없어도 송금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영상에서 댓글로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샌드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 어플은 이제 편의점에서 송금을 대신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플인데 여기 찾아보니까 수수료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어떤 게 더 저렴한지 따져가지고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계좌가 없으시다면 그런 어플도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포카드를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판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랑 교환을 할 때도 공통적으로 이 포장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맨 처음에 OPP로 포장을 한번 해줍니다. OPP로 포장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 우편을 뜯다가 그냥 손톱 자국 같은 게 나도 모르게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OPP로 처리를 한번 해줘요. 근데 만약에 OPP가 없으시다면은 그냥 뭐 A4 용지 같은 걸로 한번 둘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봉투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이렇게 붙여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집에 그냥 택배 박스 같은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보낼 포카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박스를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박스 사이에 넣어서 포장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저는 뽁뽁이로 한번 둘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뽁뽁이를 잘라가지고 왔고 한번 이렇게 둘러서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보통 이렇게 포장하는 게 거의 국룰인 것 같아요. 암묵적인 룰이고, 이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포카를 여러 장을 이렇게 뭐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이 박스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막 이렇게 그 사이에서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막 겹치게 되면 이게 또 여기서 또 막 서로 찍히고 손상이 나기 때문에 사이에 종이 놓고 포카 놓고 종이 놓고 포카 놓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 겹치게 포장을 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장만 포장할 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공굿 같은 거를 좀 넣어서 보내드리고 싶다 할 때는 비공굿은 이렇게 포장 다 하고 그냥 겉에다가 두시는 게 좋아요. 얘도 그냥 내가 판매할 포카랑 같이 보내면 이게 또 서로 거기서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깥에다가 두시고 이거를 이제 봉투에다가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흰색 규격 봉투에다가 거의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사이즈가 큰 뭐 콘서트 포카 같은 거는 그 중간짜리 봉투 같은 거 구매하시면 되고, 이렇게 딱 넣고 포장하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박스 테이프로 한번 둘러요. 만약에 좀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한번 둘러서 보내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포장할 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이 포카를 보낼 때 박스를 덧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돌돌돌 싸서 이대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포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건 또 아니에요, 진짜. 이게 이렇게 휘면은 이게 잘 휘어요. 단단한 게 아니라서. 그런 경우에는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매하시거나 양도 받으실 때는 꼭 포카는 두꺼운 종이 덧대서 보내주세요. 이게 진짜 덕질의 암묵적인 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포카 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렴한 포카를 양도 받으려면 서치를 계속 꾸준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심할 때마다 트위터 최근란에 들어가서 자주 서치를 해보는 편이고, 그러면 의외로 저렴하게 포카를 많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자 있는 포카도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인증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그렇게 내 기준으로 심한 하자가 아닌데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하자 있는 포카를 구매하시면 뭐 1, 2천 원대로 확 가격을 낮춰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양도를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볼 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을 딱 정해놓고 그 가격대가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덕질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덕질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포카 양도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재밌는 덕질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